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시 수도산 일대에 조성된 덕수공원을 소개합니다. 철길숲 옆에 위치하여 사계절 산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과 산책로를 만듭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원도 조성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덕수공원을 찾아보면 덕수공원은 포항시 중앙동 수도산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45만 4,650제곱미터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지압로, 전망대 등의 시설과 녹지로 구성돼 있고 인근 지역민들의 운동, 여가 보내기 장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포항사당과 모갈거사 순절사적비, 모갈정, 충원탑과 반공순 북청년동 지위령비 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산책로는 수도산 정상을 한 바퀴 도는 원점 회귀 형태입니다. 덕수공원이 위치한 수도산의 본래 이름은 백산이라고 부르던 것을 조선 세조의 왕이 찬탈에 항거한 모갈거사란 분이 은둔하다가 순절한 뒤 그의 충절을 되새겨 모갈산이라고 부르다가 1900년 동빛내안과 중앙동의 서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하여 서산으로 불리다가 1926년 상수도 배수지를 이 산정에 설치한 후부터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산이라고 하여 수도산이라 부릅니다. 단종 1년인 1453년 10월 10일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1455년 어린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수양대군은 조선왕조 7대왕 세조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세조는 왕위 찬탈자라는 문제로 단종의 복위운동이 빈번히 일어나자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추방하고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합니다. 세조가 집권하자 많은 선비들은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은둔합니다. 단종의 복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주검이 되었고 연로자들은 화를 면하고자 산지사방 흩어집니다.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추방되자 연일년 포항동 백산 산골짜기에 한 선비가 나타나 움막을 짓고 조석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 영월이 있는 북향을 향해 망곡합니다. 단종의 충신이란 풍설이 돌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음식과 옷가지를 제공하며 고향과 성명을 물으니 고향은 충청도이고 성은 모가, 이름은 가리며 모갈거사라 불러달라고 했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세조 3년인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이 교시당했다는 부음이 세간에 들려오자 모갈거사는 산 정상에서 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산골짜기 전체가 메아리 치도록 통곡합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오두막 거정문을 열어보니 금관 조복을 입고 북향으로 단정하게 앉아 순절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산등성이에 후장하였으나 지금은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후 이곳 백산을 모갈산이라 불렀습니다. (1517년) 조광조의 향약제도가 실시될 때 대흥농청도 함께 개설합니다. 1914년 포항시의 수호신을 통합하는 포항사당을 건립하면서 대흥동 농청계약 문서를 작성합니다. 조선 후기 포항 농민들의 자발적인 자치규약으로서 계안을 작성한 후 고장 농민의 발전을 위해 농사에 힘쓰고 상도상주하는 대흥 농청계를 조직합니다. 포항사당을 건립하고 매년 포항 주민이 함께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여 포항의 번영과 주민의 결속을 도모합니다. 모갈거사 순절비와 포항사당을 지나 수도산을 오르면 포항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가 나옵니다. 정자에서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면 동빛내양, 형산강, 영일만, 포스코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과정, 한국전쟁의 아픔과 포스코의 발전 과정 등 시간의 흐름이 주마등 흐르듯이 포항 역사의 발자취가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동해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이면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선들이 영일만 안쪽으로 피신합니다. 포항의 역사는 중앙동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13년 포항면사무소가 중앙동에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명칭은 포항동이 됩니다. 1914년 형산강 사방축제공사가 착수되고 1915년 영일군 청사가 포항동으로 옮겨오자 포항동 일대는 급부상하면서 경찰서, 세무서, 소학교, 기차역, 우편국, 지방법원 출장소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포항동 일대에 이전 또는 신설되면서 포항이 중심지가 됩니다. 일본인들은 포항 동빈대항을 동해안 어선 항구와 국제화물 운송 항만으로 개발합니다. 1918년 동빈대항 부근의 학산역을 포항동에는 포항역을 설치하였고 1919년에는 포항-대구간 철도가 연결됩니다. 1919년 포항전기 회사를 설립하고 포항 지역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1920년대에 일본인이 제작한 포항 지도에는 건물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후 가장 강황했던 것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조선인이 적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신분사회로 양반은 서당에서 공부하였으나 일반 서민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시설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 포항중앙초등학교를 1917년 포항초등학교를 개교하고 공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시계가 없다 보니 시간 개념이 없었고 학교 등교 시간과 일터와 직장의 출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 약속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모든 사람이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학교와 관공서 높은 곳에 시계를 설치하였고 아침, 오후, 저녁 시간이면 종을 울리거나 사이렌 소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태엽으로 작동하는 벽걸이 목각 괴종 시계는 부의 척도였습니다. 1923년 포항 신사를 지금의 덕수성당 자리에 건립합니다. 19세기 근대화의 상징물인 학교, 병원, 전기, 전화, 기차, 자동차에 이어 상하수도 설비가 포항에 설치됩니다. 포항 지역은 지형상 바닷물과 민물이 교류하던 호수와 늪지대이며 모래와 자갈의 자연 매물지이기 때문에 지하수와 우물로는 양질의 식수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다가 용기하면서 모래와 석회석이 포함되어 포항 지역의 우물은 식수로는 부적합하여 생활용 수로만 사용합니다. 음료수의 해결은 수산항만 문제 해결과 함께 오랫동안 포항 주민들이 열망해오던 일입니다. 1923년 포항면은 상수도시설 공사 사업을 위해 재정 지출의 방안, 수원지 선정, 수원지 축조 계획, 수질 조사 등 준비 작업을 합니다. 수원지는 수질 조사를 통해 돔산 및 천곡사 하천 계곡을 선정합니다. 포항 흥해읍 하천리 해발 383m 돔산 자락의 천곡사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던 중 동해안 천국령의 약수에 목욕하고 완쾌한 뒤 피부병이 나은 것에 감사해하면서 자장 율사에게 명하여 지어진 절입니다. 천곡사에는 선덕여왕이 목욕을 한 곳으로 전해지는 우물 석정이 남아있는데 가뭄이 심할 때도 맑고 영원한 물이 솟아납니다. 해발 100m인 학천계곡부터 이곳 수도산 자락까지 수로관을 10km 이상 포설하여 매일 급수량 약 11만 5,468세제곱미터를 송수한 후 정화시설을 거쳐 펌프를 이용해 높이 40m인 서산고지에 설치한 수덕무강 배수지로 물을 올립니다. 수덕무강 배수지부터 5인치 철관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상수도를 포설하고 각 가정에 물을 급수하는 배관공사를 1926년 3월에 완료하고 5월 16일 포항수도 통수식을 거행합니다. 수덕무강은 물의 덕은 너무나 커서 그 지경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양덕 정수장에서 중앙동에 수덕물을 공급합니다.
덕수공원 입구에서 작은 연못인 모갈정을 지나면 충원탑이 보입니다. 충원탑은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제34호 건축물입니다. 충원탑 뒤쪽에는 한국전쟁과 낙동강전선 그리고 포항전투를 소개하는 전시실과 전물용사의 위패 봉안실이 있으며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봉안된 2,000여 위패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매년 보훈단체가 덕수공원 충원탑 앞에서 분향식을 진행합니다. (1950년) 소련 스탈린이 세운 괴뢰 정권 공산당 김일성은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선전포고 없이 무력 기습 남침합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낙동강과 평산강까지 후퇴를 거듭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학도병, 포항시민의용군, 국군 유엔군은 필사의 포항전선 사수라는 의지로 결집합니다.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포항지역에서 학도병과 시민의용군,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켜냅니다. 이것이 포항전투입니다.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포항은 북조선 괴뢰군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포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북조선 김일성은 1950년 8월 15일 포항 형산강 이북지역을 점령했다고 해방일보에 자랑하며 좋아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자 관공서가 밀집한 수도산 옆에 방공호를 만들었는데 형산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 북조선 괴뢰군은 야전병원으로 이용했습니다. 방공호 옆 서산터널은 1999년에 개통한 것입니다. 포항의 형산강 전선은 전 아군 병사들이 정면에 걸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했던 6.25 전쟁의 최후의 보루이자 다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반격의 기점이기도 합니다. 포항 전투에 관심 있으신 분은 포항 6.25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원탑 옆에는 반공승국 청년동지 위령비가 있습니다. 반공승국 청년동지 위령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6.25 전쟁을 전후하여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전 분투하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포항 출신 청년 동지들의 애국 추문과 그 어를 영세에 길이 남기고자 세운 것입니다. 수도산 정상에는 철탑이 놓여 있습니다.
포항 바닷가 높은 곳에 철탑이 있어서 중앙동 지역 주민들의 벼락 피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정자가 놓여 있어서 휴식을 취하며 포항 시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산은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수도산 정상은 포항 시내와 동빛내양, 영일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관과 포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육의 장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휴일에 가족들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아주 멀리 데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그들의 눈 속에 여전히 그날 그곳의 기억이 생생하다. 6.25 전쟁 그리고 포항 전투, 그들이 들려주는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 그때는 말할 수 이제 앞이 캄캄하고 완전 이제 여기서 내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걸 아무 그 후에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나느냐 그런 이제 생각밖에 없죠. 아주 치열했지요. 무섭고 두렵고. 이게 전투인가 싶고 죽는가 싶고. 그래서 이 포항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 포항과 기계 안강이 저렇게 점령당하면 경주 부산까지 무함의 상태로 우리가 저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포항과 기계 안강 전투는 우리 동해안 지구의 최고의 보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가 형산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의 최격전지였고, 낙동강 방어선이 뚫어지면은 저기 부산까지 하루아침에 내려갈 수, 그래서 부산교두부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잇는 최동남단에 위치한 형산강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 이 낙동강이 뚫리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격전한 그런 격전지였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포항 시내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강을 다리를 건너서 저 남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지를 구성하고 포항 쪽에 지금 앞에 보이는 저쪽에는 인민군들이 진지를 구성하고 모든 화력, 기관총 같은 걸 전부 다 배치해 놓고 상호 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격전을 벌립니다. 비행기가 가서
공숙을 하고 해군들이 와가지고 해를 쏘가지고 이 인민군들이 쓰러지고 저 연질 쪽에 저쪽에 얕은 곳을 그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 옆으로 낮은 곳을 택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 한 소총 부대를 점령하고 후퇴를 할 때 우리가 전부 이제 넘어와가지고 포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올라섰을 때는 저기 멀리 붉은 교회 종각만 하나가 보였어요.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 강이 형산강이 아니고 현산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하고 세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군대 평생할 때까지 내 붙어 다녔어요. 왜 붙어 다녔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시체를 수습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시체를 수습하자. 이러면서 꼭 붙어 다녔는데 이때까지 우리 세 사람 같이 붙어 다녔어요. 우리 집 옆에 7사람이 똑같이 이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훈련도 같이 받았고 또 동네에서 같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이 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형산강 도화작전에 조홍이라는 사람이 나를 얻고 나갔는 거 바꾸면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고 헤어진 것이 그 7사람의 그러니까 내놓고 6사람인데 6사람의 친구들이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을 그 제일 보고 싶은 친구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우들을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는 행사, 특히 현충일 같은 이런 행사 때는 그 진홍 그 나발이 울리고 옹념할 때는 저는 내가 죄인이구나